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강원도지사 선거에 황상무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같은 당 김진태 예비후보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신청했고 법적 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주에서는 6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선 시장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성을 위해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각인각색의 정책을 내세우며 당원과 시민의 표심 잡기 한창입니다. 정당 추천이 없는 강원교육감 선거에는 8명의 후보가 난립했습니다. 일찌감치 단일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후보자 간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라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LG엘로비전이 동해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50가구에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LG엘로비전은 산불 이후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무료 광고 제작 등의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4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황상무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부터 연속회의를 열고 강원도지사 공천을 논의해 단수 공천과 경선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황상무 후보는 평창 출신으로 춘천고와 서울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전 KBS 뉴스 앵커를 역임했습니다. 반면 김진태 예비후보는 당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별로 도지사나 시장, 군수 후보, 그리고 도시, 군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정당 공천이 없는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감 선거인데요. 14일 기준 강원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는 8명이나 되는데 후보자들의 면면을 알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수아 기자가 강원도 교육감 선거 진행 상황 짚어봤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강원도 교육감 선거. 정당 공천이 없는 데다 각 진영별 단일화 논의도 늦어지면서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총 8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 문태호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 민성숙 현 강원도 글로벌 미래교육원장, 신경호 전 춘천교육장,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 조백송 전 강원도 교원단체 총연합회장, 강사명 전 도교육청 기획조정관, 최강익 전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교장, 원병관 전 강원도립대 총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보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일화 목소리가 높지만 후보 간 이견 차이가 커 실제 단일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강사명 전 도교육청 기획조정관과 문태호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제3기구를 통한 단일화 추진에 합의했지만 방식과 시기 등 세부 조율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신경호 전 춘천교육장, 원병관 전 강원도립대 총장,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 역시 단일화 여론조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방식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단일화 논의에서 빠져있던 민성숙 현 강원도 글로벌 미래교육원장, 조백송 전 강원도 교원단체 총연합회장, 최강익 전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교장 역시 최근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교육청 예산은 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강원도 교육감은 지방교육 재정뿐만 아니라 교원 인사권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매번 지방선거마다 후보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은 저조해 깜깜이 선거가 우려됩니다. 학부모들은 후보자 간 정책 경쟁을 통한 인물 비교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제 이런 지자체 선거보다는 많이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이런 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심을 두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간담회 같은 거, 교육 간담회들 각 지역별로 이 어떤 이제 학부모회가 이렇게 열릴 때 그때 오셔가지고 많은 거를 이제 정책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채 50일도 남지 않은 강원도 교육감 선거. 8명의 예비 후보들이 뛰고 있는 가운데 진영별 경쟁 구도와 정책 비교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무주공산이 된 원주시장 선거는 여야 합쳐 모두 6명이 공천에 뛰어들며 예선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먼저 더불어민주당 예선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선 시장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성을 위해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는데요. 지역 현안 해법으로 각인각색 정책을 내세우며 당원과 시민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정당 공천 신청 마감 결과 원주시장 후보는 여야 합쳐 7명입니다. 강원도에서 춘천 다음으로 후보가 많은 격전지로 꼽힙니다. 원주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진보 진영 3선 시장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의 후보가 나서 수성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먼저 도의원과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구자열 예비후보는 풍부한 경험을 내세웁니다. 원주를 위해서 지난 8년 동안 의정 경험을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강원도에서 핵심에서 종합행정을 청와대 비서관과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 경력의 최혁진 예비후보는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유산을 이어받고 새로운 잠재력을 융합해서 미래를 열 수 있는 삼선 시의원과 시의장을 역임한 신재섭 예비후보는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강조합니다. 단 한 번도 원주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원주시 발전과 원주시의 행복을 위해서 17년 동안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최대 현안 과제로 꼽히는 구도심 침체 해법에 대해 저마다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원주에 29,700명 정도 되십니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분들이. 이분들에게 이 업체당 1,000만 원씩 금융 지원을 할 수가 있겠다. 남부시장, 중앙시장 일대에서 태장동의 캠프론까지를 그라운드 5로 정해서 매력있고 특색있게 개발해 나가고 사시는 분들의 자부심을 높여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신규 택지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역세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군수 지원 사항도 있지만 그것들 외에는 더 이상의 택지 개발을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원주지역위원회는 시장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정책 중심의 공천 경쟁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본선만큼이나 치열한 당내 예선에서 누가 대표주자로 선정될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소속 원주시장 후보 3명의 정책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원주시장 후보 4명의 정책도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취재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고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은 14일 시장직 사퇴와 함께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는데요. 이어 돌봄도시와 어린이 행복도시, 협동조합도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오는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2년하고도)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모두가 힘들게 버티고 버텨왔던 인내의 시간이 이제 끝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음식점의 영업시간 규제 등 모든 제한 조치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폭증세가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한 데다가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특히 높은 백신 접종률에 더해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감염돼 집단 면역도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이에 변이를 거쳤던 바이러스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73명의 러시아 교민을 태우고 동해항에 입항한 후 정기검사를 위해 휴항에 들어간 한러일 정기화객선 이스턴 드리모의 대체 선박이 투입됩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이스턴 드리머를 대신해 썬리오가 14일 동해항에 입항해 러시아 수출 함물을 선적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썬리오는 7,500톤급 화물 전용 선박으로 지금까지 부산과 일본, 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을 운행해왔습니다. 정부의 해외 입국자 방역 완화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재개에 따라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하반기 공항 화물 운송 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여자축구 첫 메이저 대회가 오는 16일 화천에서 열립니다.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오는 26일까지 2022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을 화천군 각 권역별로 분산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중고 44개 팀이 출전해 조별리그를 실시한 뒤에 8강 이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회 기간 선수단과 임원, 선수 가족 등 약 1,000여 명이 화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엘로비전이 동해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50가구에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생필품 지원은 이불과 식료품 등 동해 지역에서 구입한 상품으로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이제 주거 생계 문제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LG 헬로비전에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가져주셔가지고 우리가 지역 이주민분들에게 심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 LG엘로비전은 이 밖에도 산불 이후 침체되어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 광고 제작 등의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선 전통시장 및 소비 트렌드 분석을 통해 시장별 5개년 활성화 기본계획, 시설 현대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연계한 전통시장 홍보 전략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됩니다. 홍천군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가정과 영업, 목욕탕용 상하수도 요금이며 관공서와 골프장, 금융기관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 전체 14,869개의 수용가 중 301곳을 제외한 14,568개의 수용가가 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부터 수도요금 50%가 자동 감면되며 총 금액은 12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동해시가 2022년 동해형 기업 인턴제 참여 사업장을 추가 모집합니다. 동해형 기업 인턴제는 소규모 사업장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인턴 석 달 동안 월 60만 원, 정규직 전환 후 6달 동안 7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규 채용자의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